최병일 사무총장님 아주 명쾌하게 이 미중 경제 전쟁의 원인과 쟁점을 짚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을 우리 강문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강문성입니다. 최병일 교수님께서 이 트레이드 분야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문가이신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미중 무역 경제 격차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역사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최병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제가 요약할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레이드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올렸던 이제 관세, 어떤 유니래터럴한 관세 인상이 WTO의 어떤 패널 리포트에서 미국이 패소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나라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가 EU에서 나오는 그런 브렉시트를 결정한 그 영국이 TPP에 가입하겠다고. TPP라는 게 그리고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인데 지금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TPP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이 EU에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무역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토론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지금 김성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병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어떤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물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올 7월부터 발효된 어떤 USMCA, 그러니까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서 발효된 USMCA인 경우에는 북미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북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북미 시장에서 조금 낮춰보자라는 것이 어떤 미국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품 소재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나프타의 경우에는 62.5%였다면 지금 이제 리지널 밸류 컨텐트가 7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EPN이라는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에 우리끼리 어떤 공동망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재건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뒤에는 중국을 제외한 어떤 공급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하나 되겠죠. 근데 물론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학자이고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어떤 산업통상부 공무원이나 이제 국장님들 만나서 물어보면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냥 한번 여러 가지를 제안해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성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어떤 동맹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했던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중국을 조금 더 유니래터럴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EPN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보협력에서 또 쿼드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쿼드리래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이 만나서 어떤 안보 협력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그냥 막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아직 실체는 없지만 이런 걸 제안을 해놓고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든지 누가 되든지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이런 그 봉쇄 전략, 그러니까 동맹을 활용한 어떤 봉쇄 전략을 점점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제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바이든 후보도 역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되든 이 그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은 결국 어느 정도 가시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미국이 지금 WTO도 비판을 하지만 그럼 WTO를 어떻게 계획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지금 뭐 플랜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앞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이게 특히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이런 동맹과의 협력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의 의사를 아니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미국의 전략에 조금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지 조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송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적절하게 이제 물건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군요.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무역 분야에서는 어떤 디지털 트레이드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역의 형태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next normal, 뭐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after corona, after vaccine이 나타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디지털 무역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올지라는 것을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의 변화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어떤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그리고 방문학생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교수 이나 참석하신다든지 해외에서 유명한 학자를 초청한다든지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나가시는 어떤 연구년 제도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제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기구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모두 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교환학생이나 이제 방문학생을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 유명 대학에 나와서 직접 수업을 듣는다. 그럼 그 외에도 뭐 현지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시각 아니면 그런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환학생 제도라는 것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교육재단에서 이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이제 최병희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학의 국제 교류 협력 측면에서 대학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학 구성원 중에 교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은 이렇게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 아니면 또 유학의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토론해 주시면은 이 유튜브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성 교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최병일 사무총장님, 고래 싸움, 그 미중 간의 경제 전쟁에 새우 등 한국 경제가 터진다고 합니다. 한국이 취할 현명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권문수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정말 한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5, 6분 내로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문희 교수님 그 토론 감사드립니다. 질문도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제가 맡고 있는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제 한국을 표현하는데 저는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누구처럼 돌고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어셋이 굉장하거든요. 어트랙션이라고 할까, 뭐 K-팝 같은 것도 대단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 코로나 와중에 또 그전에 우리가 쌓아올린 이런 거 뭐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인 나라가 된 건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또 특히 국제 대학생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학생이 옛날에는 한국이 뭐 다른 데 못 가서 온 애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진짜 한국 가고 싶다는 애들이 많을 정도로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개의 이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전기차 배럴인데 이게 없이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어떤 것도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우등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 먹으면 전 세계 공장을 다 셧다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론할 때 항상 우리는 양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뭔가 푸시 어라운드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상대를 거의 그냥 우리도 치명타를 입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다른 발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하고 기업하고 대학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국가 역할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뭐 우산 안 씌워주고 기업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업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확연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에서 리스크 해칭과 다변화 전략이 정말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중국과의 한 20년처럼 경제적인 기회만 노린다면 이것은 크게 낭패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우리 의존한다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과 정말 감히 좁힐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미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제대로 펑션하려면은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수월성 교육 그리고 창의성 교육에서 둘 다 조금 불만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재단에서는 이 창의성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해왔고 또 선보일 테니까 우리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협력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말하자면 대면 수업이라고 하나요? 사실 그런 단어조차 생소하잖아요. 예전에 대면 수업 자체는 단어가 없었는데 비대면을 하려고 보니까 대면 수업인데 이제 익숙했던 그런 거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코로나가 이 교육의 디바이드를 더 생기는 이런 상황.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 기회가 없는 애일수록 사실은 대학에 가서 자기의 이 어셋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데 대한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극복책 이런 것들을 대학에 계시는 분은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가도 기업도 대학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리인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가 과거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던 변화가 아주 강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올 넥스트 노멀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시고 또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두 분 발표자와 두 분 토론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 또 기업, 대학 또 개인이 잘 준비를 해서 미래의 세상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또 유튜브에 참가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